우리나라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배는 가을의 가운데의 달의 가운데의 날이라는 뜻이랍니다. 가을의 가운데의 달인 8월, 그 중에서도 가운데의 날인 보름인 것입니다. 아마도 추석 즈음이 1년 중 가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에 생긴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매미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공기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절기에 따라 바뀌는 계절을 실감하며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 놀라운데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절이 되면 저희 주부들의 마음은 바쁩니다. 많이들 명절을 지내지 않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등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요. 아직도 차례를 지내며 명절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집도 차례를 지내는데요. 별로 준비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 차림이 있으니 부담이 됩니다. 대한민국 주부 여러분, 우리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며 힘내봅시다. 지난 시즌 5 첫 번째 이야기는 전달에 착오가 있어 잘못 소개가 되었는데요. 시즌 5도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선양의 달콤한 디저트 시즌 5 두 번째 시간에는요. 추석과 우리의 전통 디저트 송편 그리고 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려 합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입니다.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딱히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었는데 10대 때 좋아했던 산울림의 곡을 리메이크해 부른 이 노래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청아한 목소리로 코스모스 향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요즘 호텔 델루나에서 너무 예쁘게 나오고 연기력도 많이 좋아진 아이유였어요.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날마다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죠.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데요. 만월의 밤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에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에 달이 가장 밝은 날을 기념하여 조상들에게 인사드리고 풍성함을 즐기는 날 추석.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달을 닮은 송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송편은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알맞은 크기로 떼어 거기에 깨, 팥, 콩, 녹두, 밤 등 여러 가지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을 말합니다. 햅쌀과 핵곡식으로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명절 떡이었는데 요즘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만들어 먹습니다. 솔잎과 함께 떡을 찌기 때문에 송병 또는 송엽병이라고 부르는 송편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백제 의자왕 시대 때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반월이다라는 말의 해석을 두고 신라와 백제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신라 측의 해석에 따라 반월은 점점 커지지만 만월은 이제 곧 사그라들 달이라는 의미로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듯이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곡 들어볼게요.
요즘은 OST를 오스트라고 부른다면서요. 드라마 도깨비의 오스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퓨전이죠. 대금 연주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디저트 하면 흔히들 케이크, 마카롱, 파이, 커피 등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들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했을 뿐 우리나라의 전통 디저트들도 그에 못지않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업 시킬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들. 추석의 대표적 디저트 송편에 이어 병과 또는 한과라고 통칭하는 한국 전통 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의 종류에는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분류와 명칭이 있습니다. 곡식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유밀과, 가루를 꿀이나 조천 등으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다식, 익힌 과일이나 뿌리 등을 조청이나 꿀에 졸여 만든 정과, 과일을 익혀서 다른 재료와 섞거나 졸여서 만드는 숙실과, 경과나 곡식을 중탕한 뒤 조청에 버무려 만든 역강정 등 명칭을 붙이는 방법과 뜻을 알면 그 맛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약과가 유밀가의 대표적인 병가인데요. 밀가루에 꿀과 기름을 넣고 반죽해 모양을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 즙을 묻힙니다. 제사상 진상품 혼례 음식으로 쓰이고요. 유가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찐 뒤에 공기를 머금은 꽈리가 일도록 저어서 모양을 냅니다. 건조해 기름에 튀긴 뒤 단물을 발라 각각의 고물 등을 묻혀 만듭니다. 손이 많은 가는 음식이지만 입안에 넣으면 바삭하면서 사르르 녹는 맛으로 아이들도 좋아하는 병과입니다. 전에는 제사상에 주로 올랐으나 지금은 축하 음식으로 혹은 차와 함께하는 과자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정과는 식물의 뿌리나 줄기 또는 열매를 손질해 연하게 한 다음 설탕 시럽이나 물엿, 꿀 등에 졸여낸 것인데요. 전과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요. 다가상에 여러 가지를 색깔별로, 식감별로 다양하게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면이 끈적끈적한 채로 먹는 진정과와 설탕을 묻혀 깔끔하게 말린 건정과로 나뉩니다. 숙실과는 과일의 열매나 뿌리를 익혀서 꿀에 졸여낸 음식인데요. 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과수의 열매를 통째로 익혀서 졸인 것으로 밤초와 대추초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열매를 익혀 으깬 뒤에 꿀에 졸인 다음 다시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낸 정성 어린 모양의 것이 란입니다. 대표적 한과인 다식은 익히지 않은 가루를 꿀로 반죽하여 다식판의 모양대로 박아낸 것을 말합니다. 달고도 진한 맛에 주로 차를 마실 때 함께 먹는데요. 기름기가 없고 단박한 단맛, 입에 맞는 크기로 요즘 인기가 좋은 병가입니다. 다식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을 기원하는 글자 또는 다양한 문양을 넣을 수 있어서 예를 다해야 하는 자리에 빠뜨릴 수 없는 고품격 병가가 되었습니다. 강정은 견가루나 곡식 등을 볶거나 가열한 뒤에 설탕, 물엿, 조청 등을 끓인 물에 버무려 서로 엉기게 한 다음 판으로 만들어 굳혀 썬 것으로 요즘에도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자입니다. 국물의 씨앗을 재료로 하여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깊습니다. 쌀, 검은깨, 들깨, 참깨, 검은콩, 땅콩 등 재료는 무궁무진하며 잣이나 호박씨를 박아 고소한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민요 아리랑 한 곡 듣고 갈까요? 명창 안숙선 선생님의 진도아리랑 감상해 보았습니다. 올해 나이 71세인 그녀가 건강해서 오래도록 좋은 소리로 우리 곁에 남아있길 기도해 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과는 찹쌀, 견과류, 과일 등 귀한 재료로 만들어 명절이나 결혼식 등 경사스럽거나 중요한 일에만 쓰여왔습니다. 최근 한과를 연중 먹는 디저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웰빙 바람과 복고 열풍이 일면서 한과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통떡의 경우 전분성 식품인 쌀에 밤, 대추, 호두, 잣과 같은 견과류 등의 단백질과 지방식품의 혼합, 그리고 마른 과일, 쑥, 승검초, 서기, 복년, 토란 등의 약이성 초본의 배합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약이 되는 성분이 많아 건강을 보존할 수 있으며 진달래, 국화, 장미, 계피, 송화, 흑임자, 오미자, 치자 등 다양한 천연 염료와 천연 향신료의 이용은 과학적으로 영양소의 상호 보완작용을 해주며 향약성 효과와 함께 우리의 시각과 미각을 만족시켜줍니다. 또한 지방에 따른 떡과 한과의 크기나 모양의 특색은 그 지방 사람들의 독특한 심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떡을 비롯한 한과의 문양을 내기 위한 떡살, 다식판, 약과판의 아름다운 조각은 운치가 있어 음식의 품격을 높여주고 편의 웃기로 많이 쓰이는 주악이나 화전의 아름다운 조화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철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통 성악곡인 가곡을 기악화한 변주곡 청선자진 한입 일부를 마지막 곡으로 감상할게요.
정말 맑은 소리죠. 조창훈 명인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잠시 감상했습니다. 맑은 물과 약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음료 문화 또한 발달해 왔는데요. 약재, 열매, 꽃과 이파리, 과일 등을 꿀에 재우거나 졸이고 달여 향긋하고 깊은 맛을 내는 방법을 고안하여 입에도 몸에도 좋은 음청류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더울 때는 더위를 이기는 음료로, 추울 때는 몸을 데우는 따뜻한 음료로 발전된 음청류 문화는 한가와 더불어 의미 있는 다담상을 완성하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다른 나라에도 우리의 추석 명절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중국의 충추절, 일본의 오봉절, 캄보디아 푸침번,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프랑스의 투생, 미국의 추수감사절 등이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이더라고요. 나라별로 풍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디저트 시즌5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소리와 추석과 한가로 꾸며보았습니다. 커피와 함께 디저트로 한가를 찾는 이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녹음 및 연출의 은유, 대본 및 진행의 선양, 그리고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